서울대학교뿐만 아니라 지금 연대, 고대, 그러니까 모든 대학들이 전부 다 이렇게 무전공 선발을 갖다 올해부터 실시하려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서울대학교가 이제 무전공 신입생 선발을 갖다 400명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죠. 이거는 사실 이제 교육부의 대학교육 혁신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서 그 모집 정원의 25%를 갖다 무전공으로 선발을 하라고 교육부가 요구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서울대학교뿐만 아니라 지금 연대, 고대, 그러니까 모든 대학들이 전부 다 이렇게 무전공 선발을 갖다 올해부터 실시하려고 하고 있죠. 과연 그렇다고 한다면 무전공 그 학과에 유리한 학종에서 어떤 학생이 좀 유리할까요? 그리고 그다음에 지원 가능한 내신은 이제 얼마일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의 대학 혁신 지원 사업 개편안을 보면 이 얘기죠. 학생이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확대하고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기를 수 있게 자유전공 선택제를 갖다 확대해라. 이게 이제 교육부의 목표죠. 그래서 이제 진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 그 다음에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 이게 뭐죠? 이제 융합적인 역량이죠. 이런 그 역량을 갖다 기를 수 있는 자유전공 선택제를 갖다 얼마까지 해라? 수도권대 정원의 25% 이상을 무전공 입학 선발을 추진하겠다. 이것이 이제 이렇게 따라오는 대학들한테는 뭘 주겠다? 예산 지원을 갖다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학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냐면 서울대학교에서 자유전공학부 123명에서 400명으로 확대한다고 발표를 했죠.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지금 123명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서울대 지역균형이 20명이었고 일반 전형이 48명이고 기회균형이 6명이고 이제 정시 모집이 50명이죠. 그 시행 계획에 나와 있던 이제 모집 정원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인원이 이제 400명으로 확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서울대는 이렇게 이제 확대가 되면 그럼 일반 전형이나 정시 모집 전원이 제가 볼 때는 얼마까지 갈까? 한 150명 이상 각각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연세대도 무전공 입학생 선발 검토 위한 위원회를 갖다 구성을 했고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도 인문사회 계열의 95명 자유전공학부 무전공제 확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성균관대 자유전공 입학생 선발을 갖다 검토하겠다라고 얘기했고 한양대는 이제 자유전공학부인 한양 인터칼리지를 신설하고 250명 선발 계획을 발표를 했죠. 이렇게 지금 이제 스카이를 포함한 이제 모든 대학들이 바로 자유전공학부 한 20% 이상을 갖다 이렇게 지금 전체적으로 올해 자유전공학부를 갖다 무학과 무전공 전형으로 이제 학생들을 갖다 선발하려고 있죠. 근데 이제 보면은 얼마 전에 이제 그 언론에 나온 그 자료들을 보면은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전형이 96.5%가 어디였냐면 다 이과 학생들이었다. 그래서 이제 그 국회의원이 요구한 어떤 교육부에서 서울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그러겠다고 언론에 발표가 나왔죠. 그냥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문이과 통합 수능 체제에서는 어디가 유리하죠? 정시에서는 이과가 유리할 수밖에 없죠. 그럼 그러면 이제 과연 이렇게 무전공 선발을 한다고 한다면 이게 서울대 첨단융합학부하고는 다르죠. 서울대 첨단융합학부는 아예 뭐냐면 정원을 갖다 증원하면서 신설을 한 거고요. 이 무전공제는 기본 정원 학생들의 의치학을 뺀 학생들의 그 정원에서 20%를 갖다 무전공으로 선발을 하는 거거든요. 이러면은 모든 학과에서 인원이 줄 수밖에 없겠죠. 이 문과도 줄고 이과에 있는 학과들도 줄어서 그것이 400명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바로 무전공 학과죠. 그러니까 그것이 서울대 첨단융합은 다르죠. 서울대 첨단융합은 정원외로 이제 아예 새롭게 이제 그때 신설이 된 거고, 그 다음에 무전공 입학은 문과대학, 그 다음에 이과대학, 뭐 공대, 뭐 이런 데에서 사회과학대학에서 정원을 모아갖고 400명을 갖다 채워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인문계열의 학생을 갖다 일정 비율을 선발할 수밖에 없겠죠. 지금처럼 자유전공학부의 이과 학생들이 절대적으로 유리하거나 그러진 않겠죠. 근데 정시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죠. 아무래도 문이과 통합수능체제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지만, 그래서 수시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문과의 비율이나 이런 부분들 일정 비율 이상을 뽑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2020학년도 1학기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학생들의 전공 선택 현황을 보면, 그죠? 총 124명 기준으로 보면은 컴퓨터공학이 1위였죠. 25명이었고, 경영학이 23명이었고, 경제학이 15명이었고, 생명과학이 10명이었고, 통계학이 8명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정보문학, 연합전공 7명이었고, 전기정보공학이 6명, 심리학이 5명, 이런 순서였죠. 그럼 뭐가 많죠?
컴퓨터, 경영경제, 여기가 다 뭐 생명과학이 이제 독보적으로 많은 거죠. 이랬었을 때, 그러면 이제 서울대학교 한번 입학 전형의 기본 방향을 잘 보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뭐 이 부분들은 약간 이제 희석이 될 수 있겠죠. 선택 중심 교육 과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신의 진로 분야의 깊이 있는 학습 경험을 바탕으로 함양한 역량을 중점적으로 평가함. 이게 이제 서울대학교가 작년에 발표한 입학 전형 기본 방향이었는데, 무전공학과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희석이 되겠지만, 두 번째, 이제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죠. 국가교육과정에 지향하는 학습자상, 자기주도성, 창의와 혁신, 협력과 소통 및 세계 각 나라의 미래형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재상에 부합하는 학생 선발을 위한 역량평가를 구현하며 보다 문제해결 역량과 논리적 사고력을 지닌 창의적이고 윤리적인 학생 선발을 위한 종합역량평가를 지향한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해결 역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 창의와 혁신, 문제해결력 이런 부분들을 갖춘 학생들이 이제 이런 무전공학과에서는 중요한 그 평가 요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런데 서울대 자유전공학부를 한번 살펴보면 이게 무전공학과인데 수학이 강한 학생이 유리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면접 유형을 보면은 자유전공학부 면접 유형을 보면은 이 첫 번째가 뭐죠? 인문학과 수학 관련 제시문을 활용하여 전공적 성 및 학업 능력 평가. 두 번째가 사회과학 수학 관련 제시문을 활용하여 전공적 성 및 학업 능력 평가. 세 번째 수학과 그다음 인문 수학 관련 자연 관련 제시문을 활용하여 전공적 성 및 학업 능력 평가. 이렇게 자유전공학부 면접 평가 내용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결국은 서울대 자유전공학부는 뭐를 본다? 문과든 이과든 문과든 이과든 뭐를 많이 보겠다는 얘기죠. 수학이 강한 학생들이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전공학과 이게 자유전공학부가 400명 이상이 확대가 된다 하더라도 수학이 강한 학생이 문과든 이과든 유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수학이 약한 경우. 그래서 내가 무전공학자 융합이고 그러니까 나는 어문계열만 준비했어. 그러니까 뭐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미래 역량, 그러니까 융합적이고 이런 부분에선 덜하겠죠. 그러니까 내가 어문계열을 지금까지 학생부를 준비했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이 무전공학과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문계열을 제외한, 그죠? 뭐 이렇게 뭐 경영경제,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은 면접 평가에서 수학을 많이 본다는 얘기는, 면접을 수학을 본다는 얘기는 학생부에도 수학을 많이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학 성적이 좋으면서 수학 기반의 다양한 활동을 한 학생들, 뭐 경영인대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수학 관련 깊이 있는 학습과 탐구를 한 학생들이 이제 이 무전공학과에서는 저는 유리하지 않을까. 뭐 인문이 됐든 자연이 됐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아까 미래 역량이 뭐죠? 창의와 혁신, 융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무전공학과를 선택하신 학생들은 전공에 대한 깊이 있는 학습 대신에 오히려 수학이나 이런 수학을 갖다 베이스로 한 교과 간 융합, 이런 탐구 활동을 한 학생들이 무전공학과에서 서류평가에 높은 평가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보세요. 서울대 일반전형 자유전공학부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일까? 이걸 보고 이제 우리가 내신을 예측을 한번 해볼 수 있는데요. 2023학년도에 그 50% 컷이 2.08이었고 70% 컷이 2.46이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보면 경쟁률이 비슷하죠. 8.16대 1이었고 요번에 8.85대 1이었는데 저희가 이제 2.73 등급인 학생이 이제 1차 통과를 했거든요. 2.73이. 그러니까 70% 컷보다 낮아도 이제 2.73인 학생이 1차 통과를 한 학생들이 있는 거죠. 요게 이제 서울대 자유전공학부였고 요번에 신설된, 사실은 이제 자연계열에서 온다고 한다면 한번 보세요. 서울대 컴퓨터 사이언스, 그래서 컴퓨터 공학이라든지 그 다음에 전기전자공학이라든지 화생공, 기계공학 요런 이제 가장 인기 있는 학과들은 그대로 갈 겁니다. 그 밑에 있는 학생들이 사실은 이제 서울대에서 이과의 자유전공이라는 개념이 뭐죠? 사실 첨단융합이죠. 왜요? 첨단융합은 신약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반도체도 있고 그죠? 그 데이터 사이언스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서울대 첨단융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떤 면을 봐갖고는 이제 조금 이제 자연계열의 무전공학과 같은 개념인 거죠. 근데 여기에서 저희가 요번에 일반고 1.7등급대인 학생이 합격을 했고요. 그 다음에 광역자사고, 뭐 전국 단위 자사고도 아니라 지역에 있는 광역자사고에 2.4등급대가 합격을 했습니다. 10대 1의 경쟁률에서. 수시죠, 수시. 수시에서 합격을 했기 때문에, 근데 여기보다 이제 서울대 첨단융합보다 요번에 첨단융합이 98명이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무전공학과는 이거보다 더 높아질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 다음에 서울대 자연계열 쪽에서 본다고 한다면
서울대 컴퓨터공학, 그 다음에 전기전자공학, 기계공학, 화생공학 다음 그 밑에 그룹이 이제 제가 볼 때 첨단융합을 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첨단융합은 이렇게 이제 반도체공학, 신약 이렇게 있는데 그 밑에 그룹이 저는 이제 무전공학과로 갈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보다 내신이 좀 저는 낮아질 거다. 근데 안정적으로 본다고 하면 일반고에서는 적극적으로 1.8, 1.9 등급 때도 한번 지원해 보셔라. 이렇게 좀 보여주고요. 광역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2.5 등급, 물론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제가 또 광역자사고도 플러스 마이너스 0.23 등급의 차이는 있다고 보거든요. 지원이 가능하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특목고 자사고는 3.5 등급인데 플러스 0.5. 저는 제가 보기에는 4등급. 그 다음에 아주 그 교육과정이 우수한 학생들이나 교육과정을 우수하게 이수하거나 비교과가 좋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특목고 자사고에서 4등급 초반까지도 저는 충분히 합격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요것이 이제 3.5등급 이런 데들은 저는 안정권이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희가 한번 내신, 지원 가능한 내신 컷을 같이 예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이렇게 지원 가능 예상 내신 컷을 보면은 저희가 예상한 대로 대부분은 뭐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70, 80% 정도까지 항상 이렇게 적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전공학과를 생각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수학에 좀 자신 있는, 인문이든 자연이든 수학에 자신 있는 학생이 지원을 해라. 그 다음에 수학을 기반으로 해서 좀 융합적인, 그래서 이런 융합적인 탐구 활동을 갖다 학생부에 나타내도록 노력을 해라. 그 다음에 내신에 대한 부분들은 바로 이 정도에 대한 부분들. 일반고는 1.19까지, 광역자사고는 2.78까지, 전국단위자사고는 뭐 4등급이나 4등급 초반대까지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수학에 자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융합적인 탐구 활동에 학생부를 잘 거쳤다고 한다면 지원을 해보라.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무전공학과가 올해 많은 영향을 끼칠 겁니다. 다른 학과들은 기본적으로 20% 정도씩의 정원이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무전공학과로 갈 거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학과들에 대한 부분은 내신이 조금 더 올라가는, 아무리 인원이 주니까 내신이 올라가는 그 효과가 나타나겠죠. 그렇지만 무전공학과는 오히려 내신의 폭이 인원이 많기 때문에 넓어지는 경향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올해 변화는 이제 이런 무전공학과의 이런 자세한 그 내용은 어차피 4월 달에 그 입학 계획이 이제 수시 모집 요강들이 나오겠죠. 금년도께 나온다고 한다면, 거기에 그 인원수에 대한 어떤 학과별 인원수에 대해서 어떤 그 예상 컷들은 조금 변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대학들이 발표하는 이런 이제 입학 전형 시행 계획이나 입학 전형 시행 계획이나 수시 모집 요강 잘 참조하셔서 입시 전략을 짜시는 것이 입시를 성공하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